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난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집값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모든 전문가들의 기대와 반대로 집값이 겁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금 풀린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 많은 부동산 인베스트먼트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한번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투자 부동산을 살 때 고려해야 될 점, 그 중에서 캐시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지어진 부동산이 있고 2010년에 지어진 부동산이 있습니다. 1980년, 40년 정도가 되었으니 흐름하고 2010년 아직 새삥입니다. 둘 다 가격은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70만 불이고 20%의 디파짓을 내어서 56만 불의 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리가 어떻든 뭔가 차이가 있겠죠, 맞죠? 가격이 똑같고 30년의 차이가 있지만 가격이 똑같다는 말은 뭔가 위치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죠. 하지만 모든 다른 사항은 같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렌탈 인컴 보겠습니다. 주당 한 450불 정도 잡아서 25,000불의 1년간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레이트도 분기별로 450불로 잡으면 연간 1,800불이 발생하게 되죠. 워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사용료는 세입자가 낸다고 치면 한 300불 정도 분기별로 요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1,200불 정도가 나오고요. 랜드로드 인슈런스를 하게 되면 한 1,0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1,000불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피가 있겠습니다. 에이전트가 공짜로 안 해주겠죠, 맞죠? 뭔가 피를 받습니다. 브리즈번에 보게 되면 보통 한 5에서 한 8%, 많게 가는 데는 10%까지 간다고 하는데 한 8% 정도로 잡고 그러면 25,000불에 8%를 하게 되면 연간 에이전트 피가 2,000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터레스트를 보겠습니다. 56만 불에 대한 인터레스트가 발생하겠죠, 맞죠? 연간 이자율을 2%로 잡으면 연간 내야 되는 이자만 11,000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됐지만 리페어도 한 2,000불로 동일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쫙 짜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캐시플로우를 짜보게 되면 수익 그리고 지출 하게 되죠. 이까지만 보게 되면 6,000불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6,000불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지금은 텍스 리턴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텍스 리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쭉 적어야 되는 거예요. 쭉 적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디프리시에이션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가상각. 자동차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고 가격은 항상 새 것보다 싸게 됩니다. 그렇죠? 새 것보다 싸게 되는데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특히나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쳐주냐 하면 이걸 40년으로 나눠요. 40년을 나눠서 매년 똑같은 집 가격을 디프리시에이션으로 감가상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가격을 100으로 잡는다면 그걸 40년으로 나누게 되면 연간 얼마가 됩니까? 연간 2.5%의 디프리시에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1년인데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션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집 아직 10년밖에 안 된 새삥입니다. 새삥이니까 이 집 가격을 만약에 집 가격입니다. 땅이 아닌 집 가격인데 집 가격이 30만 불로 측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2.5%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5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00불의 디프리시에이션을 고려하게 되면 텍스 리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이 헌집 같은 경우는 6,000불의 불로소득, 즉 패시브 인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새삥의 집은 1,500불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의 부동산, 특히 투자용 부동산이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새삥의 집을 보게 되면 이 1,500불에 마이너스가 발생했죠, 맞죠? 이 마이너스를 디덕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디덕션 처리를 하면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만약에 1억에 이제 근로소득을 벌고 있어요. 1억에 대한 근로소득. 그럼 거긴 여러분 아시다시피 텍스 미리 떼놓죠. 근데 이것이 이 1,500불이 바로 저의 디덕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덕션을 처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텍스를 많이 돌려받죠. 그 텍스 리펀드를 하는데 이 텍스 리펀드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텍스 리턴의 즉 텍스의 개념에서 볼 때 이 투자용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유리합니까? 그렇죠. 즉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이 렌탈 프로퍼티, 즉 렌탈 프로퍼티를 많이 돌립니다. 많이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디덕션 더 커지죠, 맞죠? 지금은 거의 스탠다드로 해놨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리페어가 늘어났다. 그리고 더욱더 집이 새 거고 더욱더 집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이것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만큼 이 디덕션을 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소득자하고 텍스를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렌탈 프로퍼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험빙 말고 새빙으로 하면 할수록 디덕션 처리할 게 많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험빙이면 리페어가 늘어나잖아. 그럼 더 리페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텍스 리턴 할 때 렌탈 프로퍼티를 어떻게 기입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플로우. 그러면 난 이런 건 잘 이제 알겠고,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out of my pocket에서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자, 렌탈 인컴. 요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로 잡고 25,000불이죠, 맞죠? 레이트 나가는 돈이에요, 맞죠? 1,800불 나가고요. 워터 나가는 돈이죠. 1,200불 맞습니다. 인슈어런스 나가는 돈이에요. 1,000불 맞습니다. 에이전시 피 나가는 돈이에요. 2,000불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레스트인데 텍스 리턴을 할 때는 원금은 텍스 리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인터레스트만 포함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그게 아니죠, 맞죠?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리페이먼트, 즉 56만 불에 대한 리페이먼트 금액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56만 불의 리페이먼트 금액은 지금 현재 2%로 아까 잡았을 때 보면 monthly repayment가 2,070불이에요. 2,070불이니까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24,800불입니다. 24,800불. 즉 보시게 되면 이 렌탈 인컴과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뱅크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보게 되면 거의 동등하죠. 그리고 나머지 리페어 역시 나가는 돈이니까 2,000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렌탈 인컴과 리페이먼트 금액이 거의 삐까삐까 삐등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 익스펜스들은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죠. 이것을 지금 계산해 볼까 얼마냐? 7,800불입니다. 즉 지금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의 엑스트라 캐시, 즉 1년에 엑스트라 캐시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한 7,800불은 있어야 이 렌탈 프로퍼티를 굴릴 수 있다라는 이런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익스펜스가 증가한다. 그리고 렌탈 인컴이 만약에 떨어졌다. 즉 공실이 생겨서 렌탈 인컴이 떨어지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세입자들이 빠져나가서 렌탈 인컴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 엑스트라 캐시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맞죠?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렌탈 프로퍼티를 살 때 고려해야 될 점, 특히 캐시플로우 측면과 텍스 리턴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캐시플로우가 충분하고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텍스 리턴을 알겠다 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즉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서류 작업과 유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